미국을 더 위대하게. 트럼프가 당선되었습니다. 트럼프의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보면서 암호화폐의 부정적인 전 정부와 달리 선거 전부터 파격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발언은 세상을 놀라게 하였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준 듯합니다. 그 중에서 흥미롭기도 하고 중요하게 생각되는 정책들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당선된 첫날 게리 겐슬러 의장을 해고할 것이라고 공언했으며 이에 따라 SEC의 암호화폐 정책은 크게 변화할 전망이며 SEC 의장은 비트코인 탄압론자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비트코인을 탄압하고 암호화폐에 안 좋은 견해를 펼쳤다라고 직격하기도 했으며 게리 겐슬러의 해고 시사는 비트코인 가격 폭등에 불을 지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11월 22일 그동안 암호화폐 적대적이었던 겐슬러 위원장은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내년 1월 20일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선거 직후 파웰 의장은 기준금리를 0.25% 인하하였으나 미국민들은 무관심으로 일관하였습니다. 파웰 의장은 만약 트럼프가 나에게 사임을 요구하여도 사임하지 않을 것이며 백악관이 나를 더 압박하는 것은 불법행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연방준비은행은 독립적이고 법과 제도적으로 의장의 임기가 지켜지기는 하나 모든 것이 법과 제도로 흘러가지는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심지어 트럼프는 10월 인터뷰 당시 대통령이 금리 결정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견을 제시할 권리는 있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실로 대통령의 권력이 의견을 낸다면 무시하지 못할 입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트럼프가 해온 발언과 행보로 파웰 의장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20만 개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며 35조 달러에 가까운 미국 부채를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앞으로의 세계 금융의 시대에서는 국제적인 모든 금융 거래의 금 대신 비트코인을 최후의 담보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중요합니다. 트럼프는 이미 비트코인을 화폐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선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함과 동시에 비트코인을 통제함으로써 달러의 위상과 지위를 지키려고 하였으나 트럼프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고 법제화함으로써 100% 통제권을 가질 수 없다면 암호화폐의 최강국이 되어 세계 질서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비트코인 최대 보유국은 미국 정부입니다. CBDC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비트코인을 국가자산으로서 보유 확대를 시행키로 한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실로 엄청나게 오를 수 있으며 다른 암호화폐와 관련된 규제와 법마련으로 암호화폐 회사들의 기회와 제재가 동시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트럼프가 CBDC를 생각하는 포지션은 명확하다고 생각됩니다. 처음엔 미국이 달러 CBDC를 만들어 발행하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모든 암호화폐는 없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 주변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비트코인과 CBDC의 차이점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발행량도 정해져 있지 않고 정부가 통제하지 못하도록 분산형 노드를 사용하지도 않으며 발행량을 조절하지 못하는 돈을 미국 정부가 만들어낼 이유가 없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을 통화를 통해 조절하는 것이 정부에게는 유리하고 달러 패권의 지위를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CBDC를 폐지하기로 한 트럼프의 관료들은 암호화폐에 완전히 적응한 듯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CBDC로 안정적인 가격의 통화를 만들면 보편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은 높으나 그 전에 CBDC는 세계 각국의 통화체제 자체를 파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것도 미국이라는 뒷배경을 가지고 있는 중앙화 토큰이며 아무런 제약 없이 국경을 넘나드는 슈퍼통화가 탄생한다는 것은 국가 간의 화폐의 주권을 무력화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각 국가들이 경제를 조율하기 위해 사용하는 금리와 통화량 조절이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은행들의 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며 자국의 통화보다는 달러를 선택하고 앞서 영상에서 말하듯이 대출은 예금을 바탕으로 하는데 반면 예금의 훼손으로 부의 재정을 특정 계층에 이익을 몰아주기가 불가능해지며 재정이 빈약한 국가는 재정을 유동적으로 활용하지 못하여 파산을 맞이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진다는 데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20만 개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며 35조 달러에 가까운 미국 부채를 비트코인으로 해결할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세계 금융의 시대에서는 국제적인 모든 금융 거래의 금 대신 비트코인을 최후의 담보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내용도 기회가 되면 영상으로 찾아뵙고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암호화폐의 강국이 되겠다고 선포한 이 시점에 파이코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파이코인은 현재 테스트넷2가 운영 중이며 코어팀이 원하는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12월 말 오픈 메인넷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급작스럽게 진행되기보다는 코어팀이 현재까지 진행해온 히스토리를 보아 점진적인 오픈 메인넷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블록체인을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한 뒤 파이지갑으로 마이그레이션 후 타 블록체인과의 교환도 가능하게 될 것이며 메인넷이 오픈되면 파이는 거래소에 상장이 되고 코어팀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고 팔고 거래가 될 것입니다. 파이 코어팀이 지향하는 바는 웹 3.0입니다. 이용자의 데이터 저장과 생산, 사용, 소유, 해당 데이터에 영향을 주는 거버넌스에 대한 민주적 참여권과 보상인의 티즌계 개인에게 주어지는 초개인화 인터넷 환경. 이 말을 들으면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은 나와 너 그리고 블로그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나와 페이스북 그리고 너, 나와 유튜브 그리고 너, 이렇게 중간자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웹 2.0입니다. 웹 1.0은 직접 컨텐츠 제작이 불가하고 데이터를 전송받아서 읽기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발전된 것이 현재의 웹 2.0입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등 직접 컨텐츠 제작이 가능합니다. 엄청난 발전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직접 만든 컨텐츠들은 중간자들의 서버에 저장됩니다. 네이버,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중앙화된 서버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앙화된 서버들은 해커들의 좋은 공격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비롯한 데이터들은 플랫폼 운영자들의 자산이 됩니다. 중간 플랫폼들은 서비스 중개 수수료 이외에도 유저들의 개인정보를 모읍니다. 이런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광고 회사에 매칭시켜 줌으로써 수익을 발생시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 나에게 맞춰진 광고가 바로바로 뜨는 것도 수집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광고를 매칭시키기 때문입니다. 웹 3.0은 중간자를 사업자가 아닌 블록체인으로 대체합니다. 블록체인, 나, 너의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블록체인의 가장 큰 특징은 탈중앙화입니다.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데이터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물리적 해킹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참여인에게 보상을 줍니다. 플랫폼이 아닌 참여인들이 수익을 가져갑니다. 플랫폼을 만든 주체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이득을 받아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여자 모두에게 책임을 나누고 보안성까지 가져가는 것이 웹 3.0입니다. 웹 3.0이 더 발전하기 위한 숙제는 블록체인이 발전하여 완전한 탈중앙화가 되어야만 웹 3.0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탈중앙화가 되어 있는 코인은 비트코인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탈중앙화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기에는 많은 부분들이 모자랍니다. 아직까지는 메타버스를 위한 초석과 그 위에 쌓아 올릴 앱들이 발전되고 사용이 되기 위해서는 오픈 메인넷을 넘어 오픈 네트워크로 나아가서 개발자들의 앱 생산 참여도가 늘어나고 화폐 시장이 커감에 따라 이러한 시장이 무한히 확대되어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물론 파이코인의 가격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상점과 국가에서 화폐로서 역할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의 웹 3.0 시대가 열리게 되고 파이코인의 진가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네이버 카페의 대다수 회원들도 상장 가격에만 너무 관심이 쏠려 있기보다는 희망회로와 함께 오늘부터는 웹 3.0 회로도 같이 돌릴 때 더 넓은 지식의 확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메인넷 오픈은 시작일 뿐입니다. 오픈 네트워크가 될 때 파이코인의 진정한 가치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